안녕하세요. 내 곁에 김사부입니다. 어제 이제 한식당 방문하고 시식해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애국하시는 것 같아요. 뭐 한국 관광객들 뿐만 아니고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전달한다,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음식 맛은 참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? 시설 문제, 서비스 문제, 물론 이게 여행사하고에 관련된 뭐 이제 복잡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들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. 예를 들어서 왜 저희 입장하고 나면 좌석 안내하고 나서 컵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뭐 물 갈아 마시면 뭐 해외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배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약 하나 준비했어요 라든지, 뭐 이 동네는 이제 모기가 많은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배려해주는 의미에서 조그만 뭐 소독제, 크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그렇고,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.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. 그래서 아직 깊이 회의는 못 들어갔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찍었어요.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. 이게 참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찍고 복귀를 해가지고 호텔 방에서 SD 카드를 전부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옮기는 과정인데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제가 깜빡 복사하다 이게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죠. 오늘도 여러 군데를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카드 용량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노트북으로 다 옮기는 과정. 근데 이제 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번호하고 제일 마지막 번호하고 두 개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는 눈 비비고 나서는 됐어, 이제 다 복사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카메라에 끼웠던 SD 카드 지웠어요. 오늘 또 찍어야 되니까. 근데 세상에 불안해서 이제 랜덤으로 몇 개 동영상을 좀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30개 정도 동영상 찍은 게 사라진 거예요. 이렇게 가물가물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새벽 3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번쩍 들어가지고 어떡하지? 그 밤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삭제된 파일을 어떻게 하면 복구하나요?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막 검색하다가 이제 해외 사이트 한 군데에서 결제를 하면 복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, USB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꼭두 새벽에, 그리고서 이제 파일을 좀 살려보려고 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이게 포기를 해야 되나? 4시 반, 5시쯤 다 됐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교장선생님이 이제 그만 좀 하고 내일 피곤하다고 얼른 이제 잊고 자자고 그러는데 누웠어요. 포기한 상태죠. 근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잘하던 못하던 떠나서 한 번 시도해본 걸로 1시간 반 정도 노력한 걸로 포기를 해야 되나? 갑자기 막 부야가 확 치밀어오더라고요. 오기도 생기고 다시 일어났어요.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검색하고 결국은 1시간 40분, 100분 정도 만에 다 살려냈어요. 그 새벽에 막 아침 동 다 떴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기분이 좋은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기분은 뭘까? 아까 제가 포기한 거에 대한 분노, 화남, 울화, 그리고 내가 이게 끝나야 되나 싶은 이 많은 뜨거운 게 있었는데 그걸 탁 해소하고 나니까 갑자기 확 오는데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? 저는 단어를 찾아냈어요. 그게 뭐냐면 집요함. 보통 그렇습니다. 누가 뭐 좋은 시도라 그래서 한 번쯤 도입을 해보죠. 벤치마킹 투어 갔다가 요건 내가 써먹으면 참 기가 막힐 것 같다라고 시도는 하는데, 내 매장에서 내 브랜드에서 도입을 한 내용들이 고객이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. 이유가 있죠.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정말로 틀린 시도였거나 아니면 내가 아마추어적인 시도를 한 게 아닐까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들어본 내용이잖아요. 처음 보고 온 내용이잖아요. 처음 훔쳐갖고 온 내용인데 그걸 도입한다고 그게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되겠습니까? 그걸 6년, 7년, 8년 막 이렇게 근육 생길 때까지 서비스하고 또 디테일을 만들어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린 그거 가져다가 날로 먹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. 하루아침에. 고객이 쳐다보면 사람 이 서비스 한 10년쯤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요. 그렇지 않죠. 그래서 그 집요함도 없는 상태에서 시도 한번 해본 걸 가지고 한두 사람이 별론데요 라고 얘기하면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. 그래,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그냥 돈 많고 유명한 브랜드 이런 데서나 되는 거지, 우리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잘 안 어울리는 서비스. 맞아. 한번 해본 것만으로도 기특해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하게 된다고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.
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요함이에요. 집요함. 이 집요함이 결국 뭘 만들어 주냐면 여러분 브랜드의 엣지라는 걸 만들어줘요. 엣지는 잘 아시잖아요. 이렇게 뾰족하게 모서리진 부분도 엣지라고 얘기하고요. 칼을 계속 갈면, 벼린다는 표현 제가 참 좋아하는데, 칼을 벼리다 보면 이렇게 날이 확 서잖아요. 그런 날, 이 날을 엣지라 그래요. 이렇게 보면 쫙 끝까지 가다 똑 떨어질 만한. 제가 왜 하필이면 요 표현을 제냐면, 엣지라고 얘기했을 때 최근에 문화 트렌드적으로는 뭔가 좀 앞서 나가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야, 브랜드야 라고 하는 걸 엣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. 근데 실제로 이 엣지라고 하는 부분은 단어 뜻대로만 보자면 이렇게 끄트머리, 모서리, 절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엣지라고 하는 거. 그 얘기를 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. 보통의 사람들은 적당히 가고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상식적으로 하고 평균적으로 하고 관습적으로 하는 것까지만 가는 건 절대 엣지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죠. 좀 더 가야 돼요. 조금 더. 이게 최선일까? 아니야.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면 어떨까? 머릿속으로, 몸으로, 행동으로 계속해서 뭘 살려? 그렇죠. 나를 세우는 거예요. 나를. 그래서 각을 세우고 끝까지 가다 보면 와, 젓가락 하나에 이런 감동을, 와, 정말 엣지 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 한 장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, 까만색 젓가락이에요. 근데 보통의 젓가락들이 아니고, 그 젓가락을 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뭐 국수 먹고 반찬 먹고 밥 먹는 그냥 젓가락 용도잖아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, 젓가락 끝부분에, 손잡이 끝부분에 황금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. 황금색.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그동안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왔던 그 흔하디 흔한 스테인레스 젓가락, 나무 젓가락, 뭐 방자 젓가락, 이런 젓가락들에 비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인다? 그렇죠. 쭉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. 끝까지. 젓가락의 길이, 두께, 각도, 심지어는 어느 재질로 이종간 결합을 했는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. 끝까지. 이게 뭐예요? 엣지. 낭떠러지로 죽으라고 미는 게 아니고요. 감히 아무도 엄두내지 못할 디테일을 살리려고요. 작품을 만들려고. 컵도 마찬가지예요. 냅킨도 마찬가지고,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, 음악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브랜드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, 와, 저 브랜드는, 저 국수집은, 저 고깃집은, 저 헤어샵은, 저 사우나는 정말 들어가는 순간 겁나게 엣지 있어. 와우, 대박이야.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가 적당한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. 미세요. 상식을 밀고, 평균을 밀고, 관습을 밀고, 에이 귀찮아라고 하는 걸 밀어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? 낭떠러지 끝까지 갈 수 있는, 모서리까지 갈 수 있어야 고객들 입장에서는 와, 투 썸자. 무섭네요. 이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. 자, 이제 들어보세요. 오늘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간장 많이 쓰시죠? 소금도 많이 쓰시죠?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만든 오래된 이런 명품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막 자랑을 하셨는데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간장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? 제조자, 권위, 역사, 전통, 그 이외에 뭘 갈 수 있을까? 패키지 정도? 패키지 가면 좋죠. 기왕이면 따라먹는 간장도 스시집이 됐던 튀김집이 됐던 어디든, 그렇죠. 뭔가 좀 엣지 있는 느낌 살리기 위해서는 병 모양도 이쁘면 좋겠죠.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, 더 이상 간장에다 이걸 하면 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수준까지 밀고 가다 보면은 참외라든지 자두라든지 수박이라든지, 그렇죠, 즈음 내고 꼭 짠 다음에 액기스들 갖고 같이 섞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외 간장, 멜론 간장, 자두 간장, 복숭아 간장 이런 것들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엣지 있는 브랜드에 누가 된다? 그렇죠,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. 소금도 마찬가지예요. 소금에 물탄 안 돼요. 소금에 물탄 어떻게? 그럼 소금에다가 뭘 할까요?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제스트라는 게 있잖아요. 왜 껍질째 씻어놓은 거를 이렇게 강판 같은 데서 레몬 제스트 같은 거 톡톡톡톡 떨어지는데,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. 너무 촉촉하지 않냐고요? 말리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야 상추 소금도 만들고,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도 만들고, 감자도 만들고, 비트 소금도 만들고, 이 경우는 뭐다? 말린 뒤에 건조해서 글라인딩 한 다음에 소금하고 섞는 거. 이게 뭐예요? 일반 상식 평균 쫙 지나서 마지막까지 와, 이 집은 당근 하나, 소금 하나, 정말 엣지 있다. 그래야 가슴 속에다
판박이 해줘요. 인두질 해주고요. 여러분들을 또 찾게 만드는 방법이에요. 오늘은 또 어떤 집요함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선물해 드릴지 하루 종일 김사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로마이사 김사부였습니다.